2025년 6월 13일 낭독 사설. 첫 번째는 조선일보 사설. 나토 불참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나토 회원 32개국 대부분이 나토 회원 32국 나토 회원 32국 대부분이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국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IP4를 초청해왔다. 한국은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했고 이 대통령은 네 번째 초청을 받았다.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하면 중국이 대만에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동북아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사태다. 나토 총장의 언급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전체주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자유민주 진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중러는 한국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왔다. 근래 한국은 G7 나토 회의에 자주 초청받아 국제질서 논의를 함께하고 있다. 국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다. 그런 한국이 갑자기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눈에 띄는 부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러시아,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다. 나토 회의는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 정상을 모두 만날 드문 기회다. 유럽에 방산 원전을 수출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기회도 만들 수 있다. 반면 불참하면 한국 민주당 정권에 대한 동맹과 우방국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손익이 100대 0으로 나뉘는 경우는 없다. 나토 회의 참석으로 치르는 비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참이 부르는 국익 손상이 더 클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한 번 더. 잠깐만. 한 번 더. 나토 불참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나토 회원 32국 대부분이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국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IP4를 초청해왔다. 한국은 3년 연속 나토 회의 한국은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했고 이 대통령은 네 번째 초청을 받았다.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인정하면 중국이 대만에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동북아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사태다. 나토 총장의 언급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전체주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자유민주 진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중러는 한국의 나토 참석을 비판해왔다. 근래 한국은 G7 나토 회의에 자주 초청받아 국제질서 논의를 함께하고 있다. 국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다. 그런 한국이 갑자기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면 눈에 띄는 부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러시아,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다. 나토 회의는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 정상을 모두 만날 드문 기회다. 유럽의 방산 원전을 수출하거나 다시
유럽에 방산 원전을 수출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기회도 만들 수 있다. 반면 불참하면 한국 민주당 정권에 대한 동맹과 우방국의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국제 정치에서 손익이 100대 0으로 나뉘는 경우는 없다. 나토 회의 참석으로 치르는 비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참이 부르는 국익 손상이 더 클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다음은 한결의 사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개혁은 국민 10만 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부부의 친위들을 자처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법안은 앞서 조국 혁신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법치를 왜곡해왔다. 지난 정권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해 야당과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반면 대통령 부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 감았다. 말로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썼다. 검찰 개혁은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김영삼 정부의 다시 김영삼 정부의 구속적 부심 도입과 김영삼 정부의 구속적 부심 도입과 박근혜 정부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그 결과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진영을 불문하고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검찰의 거센 저항에 막혀 실질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 이재명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의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은닉 논란은 개혁 추진의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동력은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찰 재직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려고 했던 민정수석의 힘이 얼마나 실리겠는가.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참모로 내정된 인사와 개인적 연이 있는 검찰 간부 등 전 정권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